네, 모건웅님 질문 한번 같이 보죠. 첫 번째 질문. 커런트는 메시징 시스템이 기존 스위프트와 다른 점, 그리고 엑스라피드가 노스트로 보스트 계좌를 자유롭게 하는데 유동성 공급자로 즉시 돈이 이동 가능해서 그런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번 답변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기존의 메시징 시스템과 다른 거는 DLT, 가장 큰 거는 DLT의 차이가 있습니다. DLT 사용 유무. 지금 엑스커런트는 DLT를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중간에 홉을 따라서 페이먼트가 가능해집니다. 중간에 이 모든 걸 거쳐서. 이거 1, 2, 3, 4라고 할까요? 이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는 게 가능하고, DLT이기 때문에 원장 업데이트가 동시에 가능해요. DLT니까 분산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원장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간에 있는 거래자들이 만약에 지금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억셉트를 하면은 이게 동시에 업데이트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1, 2가 확인되고 나서 2, 3이 확인되고 3, 4가 확인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되면은 그 갭이 발생하니까 뭔가 조건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LT 기반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게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방금 제 설명이 아니 그게 뭐 어땠다고,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게 무슨 장점이야? 뭐가 다른 게 있어? 뭐 별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세계에서 한국 원화 100원을 1번이 2번한테 넘겨주고 2번이 3번한테 넘겨주고 3번이 4번한테 넘겨주는 거면은 딜레이가 생겨도 상관없잖아요. 순차적으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 존재하잖아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는 환율. 지금 최종 도착은 여기지만은 만약에 가는 길목에 2, 3번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들과도 환율 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DLT가 아니면 동시에 원장 업데이트를 못 하겠죠. 이게 한 번에 이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4번까지 갈 건데 2, 3번이 중개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동시에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면서 서로 간에 동시에 딱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번이 4번한테 100원을 보낼 건데 중간에 이제 컨버팅이 되면 피아트가 법정화폐가 뭐 달러나 엔화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환율 조건,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정보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에 억셉트가 되면은 동시에 원장이 업데이트 되면서 클리어링이 돼버립니다. 이러니까 리얼타임이 가능한 거고,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스위프트는 DLT 기반이 아니라서 이렇게 안 돼요. 그냥 1번에서 4번까지 가고 싶은데 만약에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못 보내면은 1, 2번끼리 처리를 하고 2, 3번끼리 다시 하고 3, 4번끼리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1번이 4번으로 다이렉트를 하든지.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세틀먼트랑 갭이 생겨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그림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다 이해하시면은 리프사가 뭐 하려는 건지, 리프사 솔루션이 왜 장점이 있는지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이해하시고 계시다면요. 자, 만약에 리프사 솔루션은 이게 된다고 했죠. 페이먼트 단계에서도 이게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됩니다. 중개자가 껴도. 근데 스위프트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그냥 4번한테 다이렉트로 스위프트 GPI로 메시지를 보내야겠죠. 그죠? 근데 돈은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2, 3번을 거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유동성이 안 되니까. 예. 직접 컨버팅이 안 돼서 이렇게 돕니다. 뺑뺑 돌아요. 주로 이제 미국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페이먼트 메시지는 둘이 이렇게 줬는데 이들 간에 이 수수료, 2, 3번 거칠 때 수수료까지 이 페이먼트 단계에서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위프트 메시지를 쓰면 리얼타임도 아닌데다가 이 2, 3번 거치면서 이들 간의 세틀먼트를 대신해준 대가로 수수료도 내야 되고 환율도 그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갭이 발생해서 본인들이 예상한 걸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단적으로 여러분들 체감하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은행 가서 송금을 해보세요. 해외로. 그러면은 어떤 경고 문구 붙죠? 최초의 요구,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내 문구 항상 경고 문구 붙을 거고요.
두 번째는 수취 시에 별도의 수수료, 환거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를 사전에 명시를 못해요. 얼마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가서 한번 송금해보세요. 그럼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을 쓰는데 지금처럼 페이먼트와 이 세르먼트 길목을 동일화 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 리얼타임이 안 되니까 이런 단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딱 비교하면 리프사 솔루션이 얼마나 좋은지 딱 알 수 있어요. 페이먼트도 실제 세르먼트와의 길목으로 페이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이미 수수료랑 비용이 얼마든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리어링하고 그 채권 채무관계 설정되고 나서 세르먼트로 돈을 움직일 때 처음에 페이먼트 했던 그 결과대로만 돈을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 리프사가 얘기하는 트랜스페런시 그리고 서튼티 그 얘기하잖아요. 확실성과 투명성 얘기하잖아요. 지금 설명들이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최초의 페이먼트 단계에서 이것까지 세르먼트 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까지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고객의 이 의뢰건, 송금건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고 중간에 2, 3번을 거치게 되고 비용이 이만큼 들고 며칠 걸리겠구나. 이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얼마 비용이 들지, 얼마나 걸릴지 컨트롤이 안 되던 분야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확실하게.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그 질문의 답변은 이걸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리프사가 하려는 것 그리고 리프사 관련된 소식들 뭐 다른 JP모르건 은행이나 뭐 다른 뭐 나중에 페이스북 코인이 만들어지건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은행과 결합됐을 때 그 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모르시지만 뭔가 리프사가 하려는 것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2번에 대한 답변은 2번에 대한 답변 아까 갈까요? 엄청 스크롤이 내려갔네. 2번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추상화시켜서 요약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베이스부터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답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간접보유입니다. 간접보유. XRP를 브릿지로 쓰지만 간접보유예요. 그리고 자기가 100달러를 보낼 때 오늘날의 은행들은 세르먼트 하려면은 돈을 들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돈을 고객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100달러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JP모르건 쪽으로 보내주세요. 체이스 은행으로 하면은 제가 100달러치의 달러를 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국내 은행끼리는 한국은행이 금융망을 공통으로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서로 카운터파티가 존재하죠. 한국은행이라는. 그러니까 CCP를 통해서 세르먼트가 됩니다. 디지털로. 근데 미국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가방 들고 날아갈 수는 없고 뭐를 해야 되죠? 미국에 내가 돈을 보내려는 체이스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그리고 그 계좌에 돈을 쌓아놓고 있는 3자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체이스 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맺어서 내가 직접 체이스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쌓아둔 게 있어야겠죠. 예, 그게 바로 노스트로 보스토로입니다. 근데 XRP를 통한 세르먼트는 이거를 그 나라에 있는 비트렉스나 그리고 비트스탬프를 통해서 달러로 컨버팅이 즉시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딱 필요한 만큼 내가 100달러를 보낼 거면 100달러치 XRP를 사갖고 미국 거래소에 있는 비트렉스나 그리고 비트스탬프 이 두 군데로 보내서 XRP를 달러로 바꿔요. 이거 뭐 몇 초 안 걸리겠죠? 오더북에 걸린 거 사면 되니까 달러로 바꿔갖고 그 다음에 그 달러를 넘기면 되겠죠. 체이스 은행으로. 예.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노스트로 보스트로가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쓸데없이 돈이 묶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돈이 묶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스트로 보스트로는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묶어놔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체이스 은행에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만들어서 돈을 묶어놨어요. 프리펀딩을 했다고 칠게요. 예. 근데 내가 거기에 1억 달러를 묶어놨는데 만약에 체이스 은행이 부도나서 파산되면 어떻게 되죠? 내 돈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2009년 10년 금융위기 사건 이후로 은행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페이팔 CEO랑 같은 그 패널로 나와갖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노스트로 보스트로 이용하는 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0년 그때 겪은 이후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상당한 리스크죠. 돈을 쌓아둬야지 세틀먼트가 가능한데 그거를 쌓아뒀다가 만약에 그 상대방 카운터파티인 그 금융기관이 망해버리면 내 돈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어마어마한 단점입니다. 그거는. 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